새누리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당을 떠나라며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당의 내부는 정치권이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도 차질을 주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경희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새누리당 내용이 점입가경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오늘 그 친박계 50여 명이 새로운 모임을 또 출범시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두 집 살림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친박계가 주축이 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출범시킵니다. 일단 엊그제 그 긴급 심야 회동에서 한 5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친박계 일각에서는 오늘 한 70명, 많게는 100명까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따 출범식을 보면 그 규모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모임의 성격이 중요한데 지금 그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전 대표 또 유승민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비주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국위원회 탄핵 가결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이 모임이 있는데 친박계가 이 모임에 어떤 대항하기 위한 성격으로 맞불 모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는 비시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친박계 모임 이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은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파악된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비슷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과 비박의 어떤 비등비등한 세력 분포를 보이면서 당 내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그래서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친박과 비박이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다 해서 낀박으로 분류됐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또 이정현 대표가 21일에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내 투톱이 좀 동시에 좀 공백이 생기는 거죠? 네, 일단 오는 16일 금요일이죠.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좀 봐야 하겠지만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는 조금 좀 예상하지 못한 좀 결정이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보수 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다. 그래서 탄핵 가결과 또 당 내용 사태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를 하겠다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어느 정도 그 정국이 조금 수습되면 사퇴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당내 이제 비주류의 여러 압박 속에서 21일에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투톱이 모두 동시에 사퇴를 하면 당내 공백이 너무 커지니까 일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을 상대로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좀 남아서 이정현 대표의 공백을 조금 추스르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공감대를 좀 가졌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서 조금 기류가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 사퇴 선언의 배경을 놓고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한 가지 해석으로는 이정현 대표가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물러날 것이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만 물러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원내대표도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압박을 느껴서 사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정 원내대표의 평소 모습을 봤을 때 이 탄핵 표결을 자유투표로 결정한 것도 그렇고 이정현 대표와 조금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의 그런 압박에 대한 어떤 항명 차원이다. 항의 차원에서 또 친박 지도부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의사의 표현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 카드를 던졌다. 이런 해석에 사실 더 무게가 실리는 건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 신당 창당에 좀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좀 감행할 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빠르면 다음 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오늘 일부 보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비시위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에 입장하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난 주말에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서도 친박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좀 강하게 피력을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시기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는 16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당내 비박계, 친박계 좀 1차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런 그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박계가 어떻게 조금 표를 결집시켜서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조금 탈당의 시기를 늦추고 당 내에서 어떤 일을 모색하는 데 좀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친박계가 빠르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좀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 전에 뭐 탈당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변수는 김무성 전 대표는 좀 의지가 강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아직까지 탈당에 크게 무게를 싣고 있는 의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떻게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세를 모으느냐, 탈당파를 얼마나 늘리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상황들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당이 내분이 생기면서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합의한 거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네. 요거 하나였습니다. 예. 어떻게 구성을 하고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는 사실 얘기도 잘 논의조차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참여 주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축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어제 그 회동에 참여했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인 만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3당이 각각 그 당에서 의견을 모은 뒤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결정을 보류를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어제 이 회의가 쓴 뒤에 한 20분 뒤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다시 대화를 할 여당의 어떤 협상 주체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야당은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와는 절대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과 대화를 할 파트너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 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협의체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체제로 가느냐, 네.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가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느냐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일단은 뭐 유 부총리 체제 유지로 좀 가닥이 잡힌 모습이죠. 네, 어제 황교안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관계장관 회의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유일호 부총리를 향해서는 그간 호흡을 맞춰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좀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종용 금융위원장에게도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권한 대행 체제가 뭐 길어야 한 8개월, 뭐 짧으면 5개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만약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바꿀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을 또 새로 인선을 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요소를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도 들어있는 걸로 읽힙니다. 네, 사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경제부총리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네. 필요성을 좀 얘기해 왔는데 아무래도 반발을 나오겠죠. 네, 반발이. 일단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조금 방치한 예. 부추긴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임종용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기류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임종용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어떤 의견이 갈리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원총회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임 쪽으로 결정을 내리니까 반발은 하고 있는데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권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경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